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도 내일 아침에 고향에 가려고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해서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한국이 3,500까지 단번에 뚫어버렸고 역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3,500을 찍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씁쓸했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10월 첫 번째 주 투자를 가볍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예산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무급 휴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과거에 셧다운 경험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증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셧다운 때문에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공개가 되지 않았고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 고용지표도 확인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물가 지표까지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아직까지는 그래도 셧다운은 증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장을 보니까 흐름 좋았더라고요. S&P 500은 약 1%, 그리고 나스닥은 1.7% 상승하면서 다시 테크 종목 중심으로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계속 고점을 높여가면서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뜨겁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젯밤에 QD볼을 15주 매수를 했는데 9월 배당금과 지난번에 환전을 해두었던 50만원 합쳐가지고 15주를 매수를 해보았고요. 원래 지난번에 28달러에 매수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번에는 29달러에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QD볼은 약간 불타기를 했다 보니까 평단가가 살짝 올라가게 되었고요. 현재 1%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 D볼은 9%, 그리고 JPQ가 15% 정도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JPQ까지 9월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 종목 배당금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장을 볼 텐데 어제 한국장 정말 크게 상승했거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불을 뿜다 보니까 코스피가 단숨에 3,500까지 넘겼는데요. 역사상 처음 찍어보는 3,500을 이렇게 쉽게 넘기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종목들을 제외하면 다른 종목들은 이런 상승장에 대부분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이번 주에 부진했던 종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나 좋고 저의 계좌도 전반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씁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하튼 국장 상승세는 여전히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목요일 하루만 주식을 3조 원을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관은 거의 관망을 했고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 물량을 대부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시장 상승세를 주도하는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는 당분간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부터 볼 텐데 이번 주 ISA 계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잔고를 바로 보면 미국 ETF 상품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은 주가가 조금 내려오면 더 담아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배금을 주더라도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가가 한 5% 정도까지 밀리면 100주를 더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키움 고배당은 주가가 15,000원 아래로 빠지면 50주를 더 살 생각이었는데 이번 주에 15,000원 근처에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15,000원 아래로 빠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는 여전히 주가 흐름이 비슷하지만 JR리츠가 다시 주가를 3,000원대를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DN오토모티브도 저번 주보다는 주가가 약간 더 회복하긴 했지만 여하튼 요즘의 시장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보고 있을 때마다 한숨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JR리츠는 10월에 상반기 배당금을 지급하는데요. 10월 15일 수요일에 지급할 예정이고 6월 말에 보유를 했던 분들은 상반기 배당금으로 115원을 받게 되니까요. 혹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미래에셋 계좌도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잔고를 보면 현대차가 주가를 조금 더 회복을 했더라고요. 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9월 판매에 공시를 했으니까 잠시 후에 현대와 기아 공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계좌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DN오토모티브는 6%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고
KT는 5만원 정도에서 50주를 더 사려고 열심히 노려보았지만 이번 주에는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다음 주에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타미당도 저번 주보다는 주가가 1% 정도 상승한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마이너스로 전환하지 않으면 수량을 더 늘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와 기아 9월 판매 실적을 조금 볼 텐데요. 먼저 현대차를 보면 9월에 장사를 잘했더라고요. 특히 국내에서 전년 대비 차를 18% 더 많이 팔았고 해외에서도 6%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는 전년보다 차를 8.3% 더 많이 팔았고요. 올해 누계로 보더라도 작년보다 약 1% 더 많이 차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9월에 장사를 잘했더라고요. 특히 국내에서 아주 많이 팔았던데 작년 대비 판매 대수가 28%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늘어나면서 9월에는 7.3% 판매량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9월까지 누계로 보아도 전년보다 판매량을 2.3% 늘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와 기아는 올해 3분기에도 매출액이 작년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국 관세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이익은 조금 줄어드는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현대차 우선주로 차트를 한번 보면 현대차 우선주도 올해 초 저점 대비 주가는 26% 정도 상승해 있더라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코스피가 상승한 것보다는 조금 적게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0월 말에 에이펙을 하기 전에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씩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 언젠가는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면 자동차 섹터도 결국 코스피 상승률 정도로는 키를 맞출 것이라고 예상하니까요. 그런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천천히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월배당 종목들만 모아가는 계좌인데요. 이번 주에 분배락이 나왔던 종목들을 100만원씩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타이거 리츠와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은 월요일에 매수를 했고요. 플러스 고배당주는 왠지 평단가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에 평단가 아래로 주가가 내려갈 때 이 종목도 100만원을 더 매수하면서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종목을 보유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전부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에 투자하는 2종목은 파란불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주가가 평단가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번 주처럼 100만원씩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월배당 계좌에서 한 종목을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금요일에 시장이 조금 빠진다면 그날 매수를 해볼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새롭게 데리고 온다면 투자일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대엘리베이터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거든요. 한국 시장과 반대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에 덜어두었던 수량은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79,000원에 10주, 78,000원에 15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77,000원까지 내려오면 20주,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수량을 늘려가면서 물을 타고요. 평단가를 최대한 내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주가 흐름이 부진한 이유는 결국 신들러 쪽에서 지분을 계속 매도하는 것이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들러 그룹 물량이 시티창고로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특히 어제는 여기서만 약 10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상승을 억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아마도 이런 페이스로 매도를 한다면 10월 안에는 물량이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대엘리베이터 수급 측면으로도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니까요. 여하튼 주가가 빠질 때마다 잘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번 주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남아있는 200주는 7만원에 매도를 할 계획이었는데 어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7만원에 보낼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5년 동안 투자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보낸 게 조금은 시원하기도 하고 또 조금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당분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국 시장의 주인공으로 활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를 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멋진 가격으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경자 노하우 시간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냥 이번에도 조금 뻔한 주제로 잡았고요. 오늘은 현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한국 코스피도 그렇게 뚫기가 힘들었던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3,500까지 한 번에 넘겨버렸으니까요.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고 그런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왠지 내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을 보유하는 게 조금 바보 같다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하루빨리 날아가는 종목들을 잡아가지고 나도 이 상승장에 제대로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도 분위기가 좋은데 미국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나스닥 시장은 23년 말부터 현재까지 거의 2년 동안 계속 우상향을 해오고 있고요. 올해 관세 때문에 한번 주춤하기도 했지만 멋지게 반등을 해주면서 미국 역시 역사적 고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돈이 계속 풀리고 있고 돈의 가치가 더 빨리 줄어들고 있거든요. 물가가 덩달아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금이나 은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들도 시세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매출도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가 때문에 물건의 가격은 계속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업다운은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주가도 꾸준히 상승하는 게 저는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좋은 날이 계속 반복되면 또 안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최근까지 계속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좋았다 안 좋았다를 주기적으로 반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안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요즘에 곧버스를 많이 타고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지금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너무 좋았던 이후에는 약간 부진한 시기가 찾아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만 하더라도 코로나 시절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보니까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금리가 빠르게 높아졌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하게 얼어붙는 하락 장세를 열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락 장세는 사실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조금 내리니까 물을 타야지 했는데 다음날 되면 또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내릴 때마다 열심히 물을 탔는데 한 달이 지나도 올라가지 않고 두 달이 지나도 올라가지 않는 상당히 암울한 시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하락 장세에서는 멘탈을 잡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지나고 보면 처음에 물을 타지 말고 손절을 하는 게 옳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손절을 자주 하니까 수익을 내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손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하튼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 결국 물을 타면서 대응을 하게 되고요. 물을 탈 돈만 충분히 있다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덤덤하게 이런 하락 장세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 아니다.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 이런 것처럼 결국 주식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요. 수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이 정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현금이 모두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아야 되고요. 반드시 주식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20%는 현금으로 꼭 쟁여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둔 현금을 기반으로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하락장이 찾아올 것이니까요. 그런 시기를 슬기롭게 넘겨야만 투자를 조금 더 즐겁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긴 시간 동안 이 시장에서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현금은 곧 생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욕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하나 잘 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편안하시고요.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다음 주는 국장이 금요일 하루만 거래가 되지만 그래도 다음 주 투자일기 가볍게 준비해서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